18번째 강의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강의가 되겠고요. 오늘 배울 부분은 반비례입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은 정비례에 대해서 배웠죠. 정비례란 x값이 2배, 3배, 4배 되면 y값도 똑같이 2배, 3배, 4배 되는 거야. 근데 반비례 관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x의 값이 잘 봐. 2배, 3배, 4배가 되면 y의 값은 2분의 1배, 3분의 1배, 4분의 1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y는 x에 대해서 반비례한다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 반비례에 대한 식이 아마 이렇게 될 겁니다. a는 0이 아닙니다. 제가 하나 팁을 주자면 x 곱하기 y가 a로 일정할 겁니다. 얘를 만족하면 얘가 될 수밖에 없어. 왜냐? 양변에 x를 곱하면 a만 남고 얘는 xy가 되니까. 그러니까 x 곱하기 y가 항상 a로 일정한다는 말, 아니면 y는 x분의 a를 일정하게 된다는 이 식이 반비례 관계입니다. 예를 들어서 60ml를 60리터라고 하자. X명에게 나누어 줄 때, 내 말 잘 들어봐. 한 명당 갖게 되는 양 Y라고 할게요. Y리터라고 할게요. 그러면 표를 그리는 거야. 한 명이면 60ml를 한 명에게 나눠줘. 그럼 한 명이 다 가져가면 돼요. 그러면 두 명이면 60리터를 두 명에게 나눠주면 한 명당 30씩 가져가면 돼요. 세 명이면 20리터를 가져가면 돼요. 근데 마치 얘네의 곱이 60으로 일정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왜 일정하냐? 60 나누기 1. 정비례는 곱했죠. 이번엔 나눠요. 60 나누기 2. 60 나누기 3. 얘가 x라면 60 나누기 x. 그게 y라고 하면 돼요. 근데 얘는 60 곱하기 x분의 1이거든. 그래서 x분의 60이라고 하면 돼요. 그게 바로 y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거예요. 이게 정비례 관계입니다. 항상 정비례가 아니라 미쳤나봐. 반비례. 항상 x와 y의 곱이 그 60으로 갖게끔 되는 거예요. 개념학기 문제 여러분들이 해야 되지만 제가 요거까지는 하겠습니다. 30cm를 x조각으로 나눴다. 한 조각당 길이를 ycm라고 하래. 한 조각으로 하면 그 한 조각 전체이고요. 두 조각으로 하면은 30을 두 조각으로 나누면 한 개당 15cm. 세 조각으로 나누면요 30 나누면 10cm. 네 조각이 되면요 30 나누기 4니까 4분의 30이어서 2분의 15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서로의 곱이 30으로 일정하고요. 그럼 만약에 30일 땐 얘가 1이겠죠. 왜냐하면 서로의 곱이 30으로 일정해요. 왜 그러냐면 얘는 30 나누기 1이고요. 얘는 30 나누기 2예요. 얘는 30 나누기 3이에요. 얘는 30 나누기 4예요. 그럼 얘가 x라면 30 나누기 x가 되겠죠. 그게 x분의 30이에요. 그래야 곱이 30으로 일정하고요. y는 x분의 30이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형태이기 때문에 반비례 관계라고 하시면 돼요. 너무 쉽지 않냐? 그러니까 60cm 가지고 xcm씩 자르면 1cm씩 자르면 그냥 60조각이 나오는 거고요. 2cm씩 자르면 60을 2cm씩 조각 내. 그럼 몇 조각 나와? 30조각 나오는 거야. 60으로 나누는 느낌이잖아. 60으로 나누는 느낌이라고. 60으로 나눠. 60 나누기 5 하면 몇이야? 10인가? 그거 플러스 두 개 곱이 항상 60으로 일정해. 그러면 y는 x분의 60이라 해도 상관이 없는 거야. 근데 x면 얘는 60을 x로 나누죠. 다 60 나누기 그 숫자를 하니까 얘가 x분의 60이기 때문에 y는 x분의 60. 곱이 항상 60으로 일정하니까. 900ml를 한 명한테 주면은 900. 두 명에게 주면 똑같이 줬을 때 한 명당 받게 되는 양을 y ml. 이 글이 빠져 있으면 여러분들 교재에 만약에 빠져 있으면 이 글을 추가해 주세요. 똑같이 나눌 때 한 명당 받게 되는 양의 y ml. 두 명이 900ml 나눠.
900 나누기 450. 900 나누기 3명한테 나눠줘. 그럼 한 명당 300. 900 나누기 3. 900 나누기 4. 그럼 한 명당 받게 되는 양이 나오게 될 건데. 그러지 225. 이런 느낌이라고. 900 나누기 5. 그런 거야. 이해됐어요? 그거라니까. 그러면 다 900으로 나눴죠. x도 900으로 나눠요. 얘가 x분의 900입니다. 그래서 y는 x분의 항상 곱이 900으로 일정할 겁니다. xy 곱이. 만약에 매일 한쪽씩 읽으면 120일이 걸릴 거예요. 두 쪽씩 읽으면 60일 만에 완주할 겁니다. 세 쪽씩 읽으면 나눠봐. 40일 만에 완주해요. 곱이 당연히 120을 일정해야지. 소설책이 120쪽까지 있는데 이거 다 120을 나누는 느낌이잖아요. 120을 나눠. 그런 그 느낌이 난다고요. 지금 다 그렇게 규칙적으로 되고 있잖아요. x여도 120을 x로 나눈 거야. 그래서 x분의 120이라고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넓이가 84제곱센티미터인 직사각형의 가로 길이가 x센티미터일 때 이거야말로 x 곱하기 y가 뭐예요? 84죠. 두 개 곱해서 84가 나와야 돼. 그럼 84 나누기 2 하면 42. 84 나누기 3을 하면 3분의 84. 이런가? 그러니까 두 개 곱해서 84가 나와야 돼. 넓이니까. 그러니까 얘가 x면 지금 다 84 나누기 3 한 거고 84 나누기 4, 84 나누기 5 얘는 5분의 84예요. 안 되면은 분수로 써도 돼요. 안 되면 분수로 쓰는 거예요. 여기 되지 21이죠. 얘는 x 84를 x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y는 x분의 84라고 하시면 돼요. x 곱하기 y가 84인데요. 양변에 x로 나눠봐. y는 x분의 84 이렇게 가는 거예요. 괜찮지 않습니까? 필수 문제 1번입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되고요. 저는 여러분들 개념편 134페이지에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채점으로 확인합니다. 지금 푸세요. 이그샘플 문제도 영상 멈추시고 지금 풀어주세요. 반비례 관계이다. 당연하죠. y는 x분의 a 형태. x의 값이 2배가 되면 y 값은 2분의 1배. 이게 반비례의 정의예요. 만약에 2배가 되는데 2배가 된다. 그건 정비례입니다. x가 마이너스 4 집어넣어요. y는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그래서 이유는 아니고요. xy 값이 일정하죠. 그게 반비례예요. 뭘로 일정할까? 2로 일정할 겁니다. 양변에 x를 곱해주면요. xy가 2로 일정해. 이게 반비례예요. x 곱하기 y의 값이 일정한 거는 반비례입니다. 자, 정비례가 아닌데 이거 문제가 잘못 나왔네. 뭘로 바꿔야 돼요, 여러분들? 문제가 반비례로 바꿔주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교재에 반비례가 돼 있으면 뭐 그대로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럼 어떻게 할까요? 사실은 반비례는 x 곱하기 y가 일정해요. 뭘로 일정해? 8로 일정하다 해서 y는 x분의 8 바로 나가도 되지만 반비례는 바로 이렇게 해도 되지만 y는 x분의 a로 바꿔주세요. 정석입니다. 근데 y가 2고 x가 4래요. 집어넣으세요. 양변에 4를 곱하면 a는 8이 되는 거야. 그래서 a에다 8을 집어넣으면 y는 x분의 8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럼 아까 y는 x분의 8 이거 반비례로 바꾸시고요. x분의 8이었죠. x가 8일 때 y의 값 1이 될 겁니다. 왜냐면 xy 값이 xy 곱하기 한 개 8로 일정해야 되니까 y 값을 1이어야 곱하기 8이 되잖아요. 그렇게 해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다 대입해도 되고요.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자, 됐나요? 그럼 필수 문제 2번도 여러분들이 할 겁니다. 지금 당장 영상을 멈추시고 풀어보시면 저는 개념편 135페이지에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채점으로 확인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당장 하셔야 돼요. 그렇게 했다면 그 다음 이그샘플 문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반비례의 정의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걸 보면 이게 이거구나. 그럼 x가 2이고 y가 3이구나. 그럼 반비례는 사실 xy의 곱이 6으로 일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y는 x분의 6이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너무 쉽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사실 반비례는 쌤 y는 x분의 a에서 a값 구할래요 해도 되지만 반비례만큼은 xy 곱이 다 일정해요. 몇으로 일정할까요? 마이너스 8로 일정해요. 얘는 8q고요. 또 마이너스 8로 일정해요. 뭐가? 마이너스 2p가. 이렇게 하면 훨씬 쉽게 구할 수 있거든요.
반비례는 x 곱하기 y의 값이 일정해요. 그 성질을 이용하면은 pq 값, 즉 p 더하기 q가 3이겠구나. 너무 간단하게 나옵니다. 근데 정석은 이거예요. 이렇게 두고 x에다 2를 집어넣고 y에다 마이너스 4를 집어넣어요. 그럼 양변에 2를 곱하게 되면 a는 마이너스 8이 돼서 y는 x분의 마이너스 8이구나. 그럼 마이너스 2일 때 p가 되기 때문에 y는 p, x는 마이너스 2를 대입해야지. 그래서 p는 4가 되고요. 또 x는 q, y는 8, y에다 8, x는 q에서 이거네. 양변에 q를 곱할까? 그러면 8q가 마이너스 8이네. 그럼 q는 마이너스 1이네. 이렇게 정석으로 구하는 것도 맞죠. 반비례만큼은 xy 곱이 일정하다는 성질을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활용 문제를 가져와도 반비례라고 하는 순간 xy 값이 일정하다니까? 그러니까 y는 x분의 a야. y는 미터의 단위를 쓰고 x는 헤르츠의 단위를 써요. 그러면 파장 이게 반비례로 하면 이렇게 쓰는 거고요. x에다 17을 대입하고 y에다 20을 대입하세요. 그럼 xy 값이 항상 뭘로 일정하냐면 a 값인 340으로 일정해서요. y는 x분의 340이라고 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진동수가 x라 했죠. 이때 y 값을 구하시면 돼요. 2분의 17m라고 하시면 됩니다. 너무 괜찮습니다. 자, 요것도 반비례인지 뭔지 모를 때 사실은 지금 배우고 있는 게 반비례이기 때문에 반비례다라고 하지만 실전에서는 반비례인지 정비례인지 여러분들이 판단해야 돼. 애매할 때는 저 같으면 이 표를 그립니다. 1리터씩 물을 넣을 때 걸리는 시간. 1리터씩 일정하게. 매분 1리터씩. 그럼 150분 걸리겠죠. 매분 2리터씩 넣어. 그러면은 다 걸리는 시간은 2리터씩 넣으면은 75분 만에 되겠죠. 곱이 150으로 일정할 겁니다. 곱이 일정하네? 또는 150 나누기 2를 하고 150 나누기 2를 했네? 그럼 x라면 150 나누기 x를 하겠구나. 그래서 y는 x분의 150. 이 판단이 어려운 거야. 정비례인지 반비례인지. 그러니까 매분 2리터씩 하면 다 채우려면 75분이면 다 채우잖아. 매분 2리터씩이면. 2분 1, 그러니까 매분 2리터씩이면 75분이면 150이 되잖아요. 150을 나눈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는 반비례구나. 곱이 150으로 일정하구나. y는 x분의 150인데 매분 몇 리터씩 얘가 걸리는 시간이야. y가 걸리는 시간이 50이에요. 매분 x리터씩 한다 했을 때 x값을 구하면 되거든요. 분모인 x를 곱해주시면 50x가 150이다. x는 3이다. 라고 해주시면 되는데 두 번째 방법은 항상 곱이 150이에요. 50 곱하기 x가 결국에는 150이 나온다 하면 돼요. 곱이 항상 일정하니까. 이렇게 해도 되고 정석으로 푸는 것도 훌륭합니다. 정석이 훌륭하죠. 예. 어찌됐든 풀어내기만 하면 돼요. 넘어가겠습니다. 어느 공장에서 똑같은 기계 30대로 14시간을 해야 작업이 끝난대요. 그러면은 총 어느 정도의 양을 하냐라고 하면은 30대 가지고 14시간을 한다? 그러면 그게 일이 끝나려면 420에 해당되는 작업량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봐봐. 만약에 한 대로 한다. 그럼 일을 끝내려면 420시간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30대로 14시간 한다는 거는 사실은 420시간을 한 대를 돌릴 경우 420시간을 해줘야 되는 양이란 말이죠. 만약에 두 대면 420이 되려면 210시간만 하시면 되고요. 세 대면은 70시간을 하시면은 70시간이 아니죠. 큰일 나죠. 70시간이면 140시간 정도면은 일을 마칠 수 있어. 420 정도에 대한 양을 하려면. 그러면 이게 지금 420으로 나누는 느낌이죠. 그럼 x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돼서요. 얘가 x분의 420
2 되는 겁니다. 이 곱이 420으로 다 일정하기 때문에 반비례 관계 맞고요. 그러면 얘가 x분의 420이라고 했고 이건 몇 대인지 쓰시는 거예요. 이건 몇 시간인지 쓰시는 거예요. 그럼 6시간, 그럼 y에다 6을 대입할 거고요. 몇 대 x를 구하라는 겁니다. 양변에 x를 곱하면 6x가 420이 될 거고요. 6으로 나누어 주면은 x는 70대라고 해주시면 돼요. 필수 문제 3번은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다. 개념편 보시면 135페이지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풀면 제가 채점으로 확인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은 반비례 관계 x분의 a의 그래프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그 x의 범위가 0이 아닌 정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y는 x분의 4라고 할까요? 그러면 x가 예를 들어서 1일 때 4고요. 2일 때는 2고요. 분수 3일 때 3분의 4긴 한데 분수는 찍기 좀 애매하니까 정수로만 할게요. 4일 때 1. 근데 0은 안 되고요. 마이너스 1은 됩니다. 마이너스 1 대입하세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4의 약수로만 조금 나누어 떨어지게끔 하는 애들 해주시면 되는데요. 그럼 얘가 1,4가 되고요. 얘는 2,2가 되고요. 얘는 4,1이 되는 거죠. 얘는 다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가 되고요. 얘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이 돼서 걔네들을 대충 찍어보면 1,4 오케이, 2,2 오케이, 3, 뭐 분수는 제외하고요. 뭐 4,1 이렇게 찍었습니다. 제 생각엔 3,3분의 4인데 여기 중간 어디에 찍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분의 4 할 건데 뭐 이렇게 해주시죠. 그렇게 0이 아닌 정수일 때 x의 값은 대충 점으로만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거죠. 우리 정비례 관계도 그랬죠. 정수일 때는 점으로만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x의 값이 0이 아닌 수 전체일 때 아까처럼 그대로 가져와 볼까요? 그대로 가져와 볼게요. 수 전체일 때 점들을 이렇게 몇 개 대입을 했죠. 아까 여기 4, 1,4, 2,2, 4,1 마찬가지로 요렇게 얘네들 점을 몇 개 찍어요. 그 다음에 연결하면 이렇게 마주보는 곡선 형태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마주보는 곡선 형태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 만약에 a가 0보다 크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말 잘 들어봐. y는 x분의 a인데 얘가 x가 1일 때 a 이렇게 지난다는 거죠. 근데 a가 양수기 때문에 양수면 위에 있고 음수면 여기였을 거 아니야, a가. 근데 양수기 때문에 이 점을 찍고요. 그럼 그래프가 예상을 했을 때 요렇게 흘러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1, 4분면이랑 3, 4분면을 지나고요. 얘는 지금 봐봐. 이쪽에서 봐봐. 이쪽에서 오면 이 그래프에 살짝 오른쪽 끝에다가 요렇게, 야, 이 그래프 이쪽 왼쪽 봐봐. 오른쪽 끝에다가 화살표를 넣어봐요. 오른쪽 끝에서 화살표 보면 이 그래프는 내려가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어요? 내려가고 있죠. 그러면 얘는 뭐라고 하면 돼? 감소라고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은 y는 x분의 3이라고 해보자. x에다 1을 대입하고 x에다 3을 대입해봐. x에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몇 개 대입해보라고. 그러면 1,3이고요. 얘는 3,1이고 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입니다. 좀 빠르게 했어요. x에다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y값은 마이너스 1인데 대충 얘를 1,3 요정도 되고요. 3,1 요정도 되죠. 뭐 이렇게 되지 않겠냐? 그럼 여기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이렇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면 얘가 이렇게 되지 않겠냐? 그럼 얘가 감소하고 있는 그래프라고요. 1, 4분면 3, 4분면을 지난다. 그러니까 a가 0보다 클 때, 즉 이렇게 양수일 때는 이런 식으로 쌍으로 존재하는 거고요. 얘는 양수이기 때문에 1, 4분면 3, 4분면 하지만 얘는 감소하고 있는 그래프예요. 이렇게 세트로 존재하는 겁니다.
이게 x분의 a라는 반비례 그래프의 그래프인데 a가 0보다 클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a가 0보다 작을 때는 쌤 어떻게 합니까? y는 x분의 a에서 예를 들어서 x에다 2를 대입했다. 2를 대입했을 때 음수인 a가 나와요. a는 음수예요. 그러면 아래쪽에 있어요. a가. 그럼 그래프가 대충 요렇게 되지 않겠냐? 그러면 이 그래프는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프 몇 사분면 a가 0보다 작을 때는 2사분면 4사분면 돼 있고 오른쪽 끝에다가 화살표라면 증가하고 있는 그래프가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y는 마이너스 x분의 2라는 그래프. 내가 1, 마이너스 2고 2 집어넣으면 몇이야?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네. 오케이. 근데 음수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플러스 2가 되고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플러스 1이 될 겁니다. 맞잖아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마니까 뿔. 마이너스 2 집어넣으니까 마마니까 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그래프를 하면 1, 마이너스 2. 한 요 정도. 2, 마이너스 1. 요 정도에서 이런 그래프. 그러니까 절대 얘네들 X축에 닿진 않습니다. X축과 절대 만나지 않아요. Y축과도 절대 만나지 않습니다. 반비례 그래프는. 이렇게 되는 거고요. 얘도 마이너스 1, 2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고등학교까지 나오기 때문에 A가 0보다 작으면 2사분면 4사분면에 지나는 반비례 그래프가 되더라. 얘도 쌍으로 존재하는데 양수일 때는 이렇게 A가 음수일 때는 이렇게 양수일 때는 1사분면 3사분면을 지나면서 감소 음수일 때는 증가하는 그래프입니다. 쌍으로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그리라는 거는 사실은 완벽하게 하기보다는 x값을 몇 개 대입해 보는 게 중요해요. 근데 제가 팁을 주자면 약수를 대입하는 게 좋습니다. 6의 약수는 1, 2, 3, 6이거든. 그래야 얘가 정수로 떨어져 나간단 말이야. 근데 꼭 이렇게 많이 찍을 필요 없어. 한 두세 개 정도만 찍으면 되고요. 왜 심지어 6은 안 해도 돼요. 왜냐면 6은 없어요. 6칸이. 얘는 찍을 수 없어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이렇게 해서 얘네들 6개를 찍어볼까? 1, 여기다 대입한 거예요, 지금. x에다 1, 2, 3을 대입한 이유는 6의 약수들 중에 2개, 3개 정도만 찍어보면 돼요. 1, 6 없고요. 6이 없어요, 지금. 6칸까지밖에 안 돼. 4칸까지밖에 안 되니까 6칸이 안 돼요. 2, 3은 뭐냐면 2, 2칸 가고 3 여기 있습니다. 3, 2, 3칸 가고 2. 한 요렇게 막 그리지 않겠니? 오케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이렇게 그리지 않겠니? 그럼 얘는 1, 4분면 3, 4분면 지나면서 감소하고 있는 그래프다라고 해주시면 돼요. 이거야.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얘가 마이너스 2네. 그러면 2의 약수 1이랑 2를 대입해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도.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2가 나오고요.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겁니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플러스 2가 되고요. 마이너스 2 대입하면 플러스 1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1,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고요. 2, 마이너스 2 이렇게 하면 얘가 뭐 이런 식으로 되지 않겠니? 얘도 마이너스 1, 2 이렇게 찍고요. 마이너스 2, 1 이렇게 찍어서 뭐 이런 식으로 되지 않겠냐? 그럼 얘가 2, 4분면 4, 4분면 지나겠죠. 왜냐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근데 대신에 얘는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구별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그래프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 1, 4분면과 3, 4분면을 지나는 이런 반비례 그래프는 양수인 거를 이렇게 구해 주시면 되고요. 2, 4분면, 4, 4분면인 거는 얘가 음수인 거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x가 0보다 크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x가 0이 여기거든요. 그게 0보다 크다라는 거는 오른쪽을 말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증가하고 있는 거. x가 증가하고 y값도 증가하고 있는 건 이거예요. 즉 2, 4분면, 4, 4분면 쌍을 가지고 있는 이 녀석이라고. 얘는 감소하고 있거든요. 그럼 마이너스인 녀석이거든요. 그래서 니은, 리을, 미음이 된다는 거죠. 얘가 마이너스일 때는 증가를 해요. 2, 4분면, 4, 4분면에서. 얘가 플러스일 때는 감소합니다. 1, 4분면, 3, 4분면에서. 그거를 잘 알고 있으셔야 되고요. 여러분들 그 다음 해야 될 게 뭐냐면 필수 문제 4번입니다. 근데 모든 필수 문제는 제가 어떻게 한다 했죠? 여러분들이 지금 영상 멈추시고 푸시고요. 제가
채점으로 판단한다 했습니다. 여러분들 136페이지에 그거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영상 멈추시고 문제를 당장 풀어주시고요. 저는 채점으로 확인할 겁니다. 됐죠? 그 다음 이그샘플 문제, 얘를 구하라는 거죠. 그럼 일단은 직선 아니에요. 반비례는 얘가 제가 가만 보니까 얘가 마이너스죠. 그럼 이런 그래프예요. 2사분면 4사분면. 얘도 아닙니다. 얘도 아니에요. 얘가 답이겠네요. 쌍곡선으로 존재해야 된다는 거죠. x가 마이너스 2일 때요. 플러스 1 나오는 거 맞죠? 그렇기 때문에 답이 완벽히 3번입니다. 자, 그 다음 이그샘플 문제 또 갑니다. 영상 멈추시고 풀어보세요. x, y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래프가 3, 4분면을 지나는 거. 근데 3, 4분면만 지나는 게 아니라 사실 1, 3분면, 3, 4분면을 동시에 지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1, 4분면, 3, 4분면 동시에 지나는 거는 3, 4분면 지나는 거 맞잖아요. 그러면 이런 그래프는 양수인 걸 골라야 돼요. 일단 정비례 그래프가 아닙니다. 아, 잠깐만요. 미안해요. 그냥 정비례 그래프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면 정비례 그래프도 양수인 거. 정비례 그래프랑 반비례 그래프의 다른 점은 첫 번째 모양이 다르죠. 반비례는 이렇게 쌍곡선, 얘는 직선이에요. 정비례. 근데 양수일 때는 둘 다 1, 4분면, 3, 4분면 지나는 건 맞는데요. 정비례 그래프는 증가하면서 지나고 있고요. 반비례는 감소하면서 지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맞고요. 정비례 그래프 그려도 됩니다. 반비례만 구하라는 거 아니었어. 양수인 거 고르시면 돼요. 양수인 거. 그래서 답은 니은, 디귿, 비읍. 완벽합니다. 자, 그 다음 계속해서 가야 돼요. 그 다음 계속해서. 반비례 관계에서 절대값. 우리가 y는 ax라는 정비례 그래프에서도요. 이 절대값이 클수록 y축에 가깝다 있습니다. 절대값이 작을수록 x축에 가깝고. 근데 얘는 뭐냐면 절대값이 클수록 예를 들어서 y는 x분의 3이라는 게 있고 y는 x분의 1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x분의 3은 예를 들어서 똑같이 양수기 때문에 이렇게 지난다고 하면 어떤 건 이렇게 지난다는 거죠. 어떤 건 이렇게 파란색으로 지나는 거야. 그러니까 2를 집어넣으면 x에다 2를 집어넣으면요. 얘는 1이 나와요. 맞죠? 근데 얘는 3이 나오죠. 그러면 이 파란색의 정체는 얘였네요. 왜냐면 똑같은 값을 집어넣을 때 얘는 더 위쪽에 있어야 돼. 그 말은 즉슨 똑같은 x값을 집어넣었을 때 얘가 더 크기 때문에 더 위쪽에 존재해. 그렇단 말은 원점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a의 절대값이 클수록 원점으로부터 멀어지고요. a의 절대값이 작을수록 원점으로부터 가까워져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말이냐. y는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x분의 3, y는 마이너스 x분의 1이라고 한다면 둘 다 똑같이 이렇게 되는데 하나는 이렇게 더 바깥쪽에 있다고 해봅시다. 똑같은 1을 대입했을 때요. 마이너스 1이라고 할게요. 여기는 마이너스 영역이니까.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요. 얘는 플러스 3이 나오고요. 얘는 플러스 1이 나와요. 똑같은 x값을 대입했을 때 더 바깥쪽에 있게 하는 거. 2를 집어넣으면 더 아래쪽에 있겠죠. 얘는 마이너스 1이고 얘가 마이너스 3이니까 더 아래쪽, 즉 더 바깥쪽으로 나와 있는 거가 얘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원점으로부터 멀어져요. 즉 절대값. 마이너스 3은 더 작죠. 마이너스 1보다. 하지만 절대값은 더 크잖아요. 그래서 절대값이 클수록 더 멀어지고요. 절대값이 작을수록 더 가까워져요. 음수인 부분도 설명하기 위해 굳이 절대값이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이 정도만 설명하면 되겠죠. 이거 중에 절대값이 얘가 더 크죠. 그럼 원점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더 멀리 있는 거야. 근데 얘가 절대값이 더 작죠. 그럼 원점으로부터 가까운 거야. 그러니까 마이너스도 설명하기 위해 절대값이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정비례랑 비슷한 내용인 거죠.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y는 x분의 a에서 절대값이 클수록 원점으로부터 멀어진다. 더 바깥쪽에 있다. 그렇게만 아시면 됩니다. 원점에 가장 가까운 거예요. 절대값은 얘가 4고요. 얜 절대값 3이고요. 얜 절대값 2고요. 얜 절대값 1이고요. 얜 절대값 6이고요. 얜 절대값 8이라면 원점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건 바로 비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건 누가 될까요? 디귿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거는 디귿이고요. 가장 먼 건 비읍. 순서대로 쓸게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원점으로부터 가장 가까우려면 절대값이 가장 작은 거. 원점으로부터 정말 멀려면은 절대값이 큰 거를 말하는 겁니다. 이그샘플 문제 풀어볼 건데요.
다음 그림에는 y는 ax, y는 bx, y는 x분의 c, y는 x분의 d의 그래프이다. 이때 상수 a, b, c, d의 자 일단은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이 정비례 그래프에서는 얘네가 다 양수예요. 1사분면 3사분면이기 때문에 a도 양수고 b도 양수예요. 근데 절대값이 더 커요, b가. 그러면 양수 세계에서 절대값이 크다는 거는 더 큰 플러스이기 때문에 당연히 b가 더 큰 거죠. b가 제일 커야 돼요. 그 다음에 a여야 됩니다. 왜? 얘네들은 음수기 때문에. 근데 음수에서 절대값이 더 커요. d가 c보다 절대값이 더 크지만 값으로 따지면 더 작죠. 음수 세계에서 얘네들이 2사분면 4사분면을 지나기 때문에 음수라는 건 확실한데 원점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건 더 큰 음수라는 거야. 절대값이 크다는 거니까 더 큰 음수기 때문에 숫자로 따지면 d가 제일 작은 거죠. 더 큰 음수기 때문에 d가 c보다 작죠. 그래서 BA 다음에 C예요. BA 다음에 C예요.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D가 제일 작습니다. 됐습니까? 요 정도는 할 수 있어야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정비례랑 지금 과정이 계속 비슷하거든요. 근데 이게 그 다음 뭐냐면 그래프가 지난 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저번 그 17강에서 그래프가 지난 점을 할 때 뭐 하라 했죠? 기억납니까? 대입하라 했습니다. y에다가 a를 대입하고요. x에다가 4를 대입하세요. 그렇게 한 결과가 a 값이 마이너스 6이 나오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y에다가 a를 넣고 x에다가 마이너스 12를 넣으면 얘가 2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y에다가 a를 넣고 x에다가 48을 넣는다면 a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보라는 거죠. y에다가 8을 넣고 x에다가 a를 넣으면 양변에 a를 곱하면 8의 2는 마이너스 24가 되고요. 8로 나누어 버리면 a는 마이너스 3이 된다는 거죠. 그겁니다. 그거야. 해보세요. 대입하시면 됩니다. 얘가 지난다. 그 그래프 위에 있다. 이런 문제들은 대입하라는 거야. 어렵지 않잖아요. x에다 5를 대입하고 y에다 2를 대입하라는 거죠. 양변에 5를 곱하면 그게 a의 값이 나오더라 이거예요. y에다 7을 대입하고 x에다 마이너스 2를 대입하세요. 그러면 a의 값이 마이너스 14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y에다 마이너스 5, x에다 3을 대입하세요. 그렇다면 a의 값이 마이너스 15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겁니다. x에다 마이너스 6을 넣고 y에다 마이너스 8을 넣으세요. 그렇다면 a의 값이 48이라는 사실을 알걸요? 이렇게 해주시면 좀 빠르게 했는데 여러분들이 처리를 해야 됩니다. 필수 문제 5번은 여러분들 영상 멈추시고 지금 풀어보시고요. 마찬가지로 137페이지 개념편 보시면 거기에 있는 내용이어서 저는 채점으로 확인할 테니 여러분들은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정비례 관계 y는 ax의 그래프가 마이너스 2,3을 지나고요. 반비례 관계는 3,2를 지날 때 상수 a, b에 대해서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래요. 영상 멈추시고 해봅시다. 지난다. 어떻게 합니까? 대입을 하셔야죠. 대입을 할까요? y에다가 3을 대입하시고요. y는 ax가 마이너스 2,3을 지나고 y는 x분의 b가 3,2를 지난다고 했을 때요. y에다가 3을 넣고요.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넣으면 a의 값이 마이너스 2분의 3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y에다 2를 넣고 x에다가 3을 넣으면 b의 값이 6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a 플러스 b를 구해야겠죠. a는 마이너스 2분의 3이고 b는 6이기 때문에 얘는 6이라는 건 2분의 12예요. 그래서 2분의 9가 되는 거죠. 괜찮습니다. 이 정도면 훌륭합니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은 그래프가 주어질 때 반비례 관계식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반비례라는 그래프라면 y는 x분의 a라는 거고요. 지금 얘가 1,3을 지나죠. 그럼 x에다 1을 집어넣고 y에다 3을 집어넣으라는 거죠.
그럼 A는 몇이에요? 3이네? 그러면 A를 다시 넣어가지고 X분의 3이겠구나 해도 되고요. 우리가 반비례 그래프는 Y는 X분의 A인데 A의 정체는 X 곱하기 Y였죠. 바로 3이라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Y는 X분의 A인데 A의 정체는 X 곱하기 Y가 일정하다니까 이게 답이에요. 근데 정석은 뭐냐면 Y는 X분의 A라 해야지 이렇게 하고요. 얘가 7, 마이너스 3을 지남으로 Y에다가 마이너스 3, X에다가 7을 집어넣어. 양변에 7을 곱하면 마이너스 21은 A이기 때문에 A는 마이너스 21이네 집어넣어서 이렇게 처리하는 게 정석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2번 한번 해도 될 것 같아. 2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됐나요? 됐죠? Y는 X분의 A고요. X가 지금 마이너스 2,6 하나랑 4,K를 지나거든요. 일단은 반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대입하세요. 아니면 이거 곱이 A 값이 되기는 해요. 근데 그냥 대입하겠습니다. Y에다가 6을 대입하고요.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해서요. 양변에 마이너스 2를 곱하면 A 값은 마이너스 12가 돼서 그걸 대입하면 요렇게 되지 않을까. Y는 마이너스 X분의 12. 근데 얘가 4,K를 지나니까 Y가 K이고 X가 4기 때문에 K는 마이너스 3이 되구나 라고 해주시는 게 완벽합니다. 필수 문제 6번입니다. 필수 문제 6번은 여러분들이 영상 멈추시고 지금 당장 풀어주시고요. 저는 여러분들 개념편 보시면 137페이지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채점으로 확인할 겁니다. 자, 이그젠플 문제 풀어봐야죠. 여기 있습니다. 자, 얘가 몇 컴마 몇을 지납니까? 참 애매하게 지나네요. 그러니까 P라는 점이 X좌표의 차가 얘가 A고요. 얘가 B라고 할게요. 그러면 그 Y는 A라고 하면 안 되겠다. 저기가 A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를 B라고 하고 C라고 할게요. 그럼 X좌표의 차는 P 빼기 C예요. P 빼기 C가 6이라는 거죠. 그러면 B를 집어넣었을 때는 Y는 X분의 A에서 얘가 B, 마이너스 2를 지나고요. 맞죠? B, 마이너스 2. 그 다음 하나 점은 뭡니까? C, 마이너스 8. Q라는 점을 지나죠. 그럼 대입을 해보면 되죠. Y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고요. X에다가 B를 집어넣으세요. 그 다음에 또 Y에다가 마이너스 3을 집어넣고요. X에다가 C를 집어넣으시면 돼요. 그러면 A라는 거는 지금 사실은 A는 마이너스 8C가 되고요. A는 얘는 마이너스 2B가 돼요. 근데 사실은 B라는 거는 C 플러스 6이죠. 6 플러스 C죠.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BC 하니까 너무 어렵지. 미안해. 내가 살짝 다르게 할게. BC 하니까 선생님 너무 헷갈려요. 오케이. 사실 이 풀이도 있는데 다른 풀이로 갈게요. 어떻게 할 거냐? 내 말 잘 들어봐. B가 뭐냐면 C 여기 차이가 6이란 말이지. 그러면 C에다가 6을 더한 게 B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B는 없어. C 플러스 6이야 그냥. 차이가 6이기 때문에 C 플러스 6이라 하면 돼. 이러면 조금 나을 거예요. 하나는 C, 마이너스 8이고요. 하나는 C 플러스 6, 마이너스 2예요. 됐죠? 그러면 갑니다. Y에다가 마이너스 8. 결국은 이 식이 될 거예요. Y에다가 마이너스 2. 양변에 C를 곱할게요. 마이너스 8C는 A가 되고요. 얘는 C 플러스 6을 곱할게요. 가로 쳐서 곱하세요. 얘는 사라지고요. 마이너스 2 곱하기 C 플러스 6이 곱하는 겁니다. A예요. 얘도 A고 얘도 A죠. 그러면 서로 같다 하면 돼요. 맞잖아. 서로 A이기 때문에 서로 같아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8C는 마이너스 2C
마이너스 10이에요. 여러분들 이해됐죠? A는 얘고 얘도 A잖아요. 그럼 얘가 서로 같겠죠? A로 서로 같잖아요. 얘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80 플러스 2C는 마이너스 12여서 마이너스 6C는 마이너스 12여서 양변에 마이너스 6으로 나누면 C는 플러스 2가 된다는 거죠. C가 2면 A는 마이너스 16이 될 겁니다. 맞죠? C가 2이기 때문에 대입하면 A는 마이너스 16이에요. C에다 2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16 똑같이 A가 나올 거예요. 아, A 값은 마이너스 16이다 라고 하는 거죠. 되게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가 오히려 더 쉽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요거가 반비례 그래프죠. 딱 보니까 y는 x분의 a인데요. 얘가 1,1을 지나요. 그럼 y가 2이고 x가 1일 때 a는 뭐냐면 2예요. 그러면 a에다 2를 대입하면 x분의 2가 되고요. 그 다음 그래프가 마이너스 3분의 2, k를 지나기 때문에 y에다 k를 집어넣고요. x에다 마이너스 2분의 3을 집어넣을 건데 사실 이거는 2 나누기 x죠. 그러면 이 x가 이 x분의 2가 2 나누기 x라고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3분의 2죠. 2 나누기 x라니까 y는 2 나누기 x야. 그럼 여기는 k고 여기다 x 집어넣으면 2 나누기 마이너스 3분의 2. 그럼 k는 2 곱하기로 바뀌면 역수로 바뀌기 때문에 이렇게 바뀌어서요. 마이너스 3이라고 하면 그게 k 값이 되는 겁니다. 이거야. 이거라고요. 됐습니까? 이거야. 계속해서 가야죠. 정비례와 그래프 반비례가 만나는 거야. 아, 정말 중요합니다. 만약에 만나는데 좌표 x가 4에서 만난대. 그럼 y좌표가 나올 것 같은데. 얘가 지금 p가 4,a라고 하게요. 그러면 여러분들 내가 지금 한 가지 말해볼게. 이것도 지금 4,a를 지나죠. 근데 누구도 a라면 안 되겠다. 이미 a가 있으니까. 얘가 b라고 할게요. 4,b를 지나죠. y는 4분의 x, 3x가. 그러면 y는 x분의 a도 4,b를 지난단 말이죠. 이 b라고 바꾸기로 했어. 그러면 그걸 대입하면 된다는 거야. y에다 b를 대입하고 x에다가 4를 대입해. 그러면 b 값이 그냥 3이 나오거든. 그럼 얘는 4,3인 거지. b가 3이니까. 그럼 y에다 3을 대입하고 x에다 4를 대입하면 양변에 4를 곱하면 a 값 역시 12라고 나오는 거예요. 이겁니다. 그러니까 얘 미지수로 하나 둔 다음에 걔네들을 각각 대입하면 b 값이 한쪽에서 나오면 그 b 값 대입해 놓고 다시 여기를 대입하면 a 값까지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y는 ax의 그래프와 반비례 관계 y는 x분의 b의 그래프가 둘 다, 그러니까 하나는 여기고 하나는 뭐 이렇게 했을 때 둘 다 2, 마이너스 4를 지난다는 얘기예요. 만난다는 거는. 만난다는 거는 y는 ax가 얘도 2, 마이너스 4를 지나고 두 번째 y는 x분의 b도 y는 x분의 b조차도 2, 마이너스 4를 지난다는 거야. y에다가 마이너스 4를 집어넣고요. x에다 2를 집어넣으면 여기서 a 값이 아주 정확하게 마이너스 2라고 나옵니다. 오케이. 그러면 y가 또 마이너스 4고 x가 또 2를 지나 만난다기 때문에 그 애가 두 점을 다 지나는 거죠. 똑같은 점에서 만나기 때문에 양변에 2를 곱하면 얘는 마이너스 8이고 얘는 b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b는 마이너스 8이고 a는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2 더하기 마이너스 8이어서 마이너스 10이라고 한다면 완벽하지 않겠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그젬플의 답은 마이너스 10이었습니다. 그 다음 넘어갈게요. 아래 그림과 같이 정비례 관계 그래프가 YX 그래프가 B,8에서 만난다라고 하면은 첫 번째 Y는 AX 그래프도 B,8에서 만나고 두 번째 Y는 X분의 16도 B,8이야. 근데 대입하겠죠. Y에다가 8, X에다가 B 이거고요. Y에다가 8, X에다가 B 여기서 B 값이 나올 것 같아. 양변에 B라는 분모를 곱하면 8B는 16이 돼서요. B의 값은 2가 된다고요. 쌤이 왜 B가 2인데요? 그럼 2A는 8이기 때문에 양변에 2로 나누면 A는 4가 된다는 거죠. 오케이. A는 4고 B는 2야. 근데 A 빼기 B를 구하자.
4에서 2를 빼면 되기 때문에 답은 2가 된다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그러니까 걔가 그 두 개가 어떤 특정한 점에서 만난다는 거는 둘 다 그 점을 지난다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가겠습니다. 도형이랑 연결된 문제 당연히 나와야죠. 당연히 나와야 됩니다. 아래 그림은 반비례 관계 그래프의 그래프이고요. 점 C는 이 그래프의 위에 점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이걸 A라고 하고 여기가 B라고 할게요. 그러면 C의 좌표는 A, B입니다. 맞잖아요. 얘가 수직이라면 A, B가 C잖아요. 어려운 거 아니잖아. 그러면 선생님 그러면 사각형의 넓이는 A 곱하기 B인 AB 아닙니까? 맞아요. AB 구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 C의 좌표가 얘가 지나고 있죠. Y는 X분의 12를 A, B가 지나고 있는데요. A, B를 얘가 지난다고 해도 되고 어찌됐든 지나잖아요. Y에다 B를 집어넣고 X에다 A를 집어넣으면 돼. 근데 양변에 A를 곱해야 돼. 왜냐면 분모기 때문에. 그럼 10이기 때문에 A 곱하기 B는 10이야. 그게 우리가 구해야 될 건데 그 넓이가 바로 12가 된다는 거죠. A 곱하기 B가 넓이인데 A 곱하기 B가 10이라고 나왔어. 그럼 답이 10인 거지. 넓이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이해됐니? 자, 이그샘플 문제 풀어볼까요? 여러분들 영상 멈추시고 풀어보세요. Y는 X분의 A의 그래프의 일부분이다. 두 점 PQ는 그 이 그래프 위에 점에 있고 이때 네 면이 좌표축에 각각 평행한 직사각형 이 넓이를 구하여라. 그러면 나라면 그럴 것 같아. A 값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왜입니까? Q의 좌표가 12,2거든요. 얘를 지나고 있잖아요. 지금 X가 12일 때 Y가 2잖아요. 그럼 X가 12일 때 Y가 2이기 때문에 양변에 12를 곱하면 A 값은 24가 될 겁니다. Y에다 2, X에다 12를 대입하면 A는 24가 돼요. 아, 그래서 Y는 X분의 24구나. 그러구나. 근데 이 P의 좌표 여기가 지금 A라고 하면 얘가 A,6이거든. A,6도 지나네 P가. P도 지나잖아요. Y에다 6을 대입하고 X에다 A를 대입하면 양변의 분모인 A를 곱하면 6A는 24가 되면서 6으로 나누면 A는 4가 된다는 거죠. 그럼 A가 4가 되기 때문에 이 A 값이 4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나왔다. 여기가 12야. 여기가 4야. 그럼 여기 몇이야? 8이겠네. 아, 이 길이가 그대로 8이구나. 얘가 6이고 얘가 2야. 그럼 이 사이는 몇이야? 4가 되겠죠. 아, 얘가 4고 얘가 4네. 그럼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 즉 8 곱하기 4가 되기 때문에 32가 답이 되도록 하는 거죠. 그게 넓이입니다. 아, 넓이에 대한 문제는 이렇게 많아요. 왜냐? 제가 괜히 여러분들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진짜 중요합니다. 자, 어떻게 한다 했죠? 이 삼각형의 넓이는 AD 곱하기 CD를 하면 되는데요. 이게 지금 X좌표가 3이에요. 그러면 얘는 넓이가 24다. 그럼 여러분들 이거 봐봐. 여기도 3칸. 여기도 3칸. 그래서 총 몇 칸? 6칸. 그래서 여기가 6이야. 그럼 이 넓이가 24인데 6 곱하기 몇이 24일까? 6 곱하기 4가 24겠지. 여가 A라고 친다면 6 곱하기 A가 24잖아요. 그럼 6으로 나누면 A는 4가 된다는 거죠. 그럼 얘는 4예요. 그러면 이걸 좀 확대해봐. 여기가 4야. 그럼 여기가 몇이고 여기가 몇이겠니? 2고 2잖아. 아, 여기는 3, 위로 갔으니까 2. 여기는 3, 아래로 갔으니까 마이너스 2라고 하면 돼요. 이해했습니까? 얘가 6인데 여기가 4예요. 24해야 되니까. 근데 두 칸씩 가겠는데 얘는 아래로 갔잖아, C는. 오른쪽으로 3, 아래니까 마이너스 2라고 하시면 되고요. 그 점을 이 녀석이 지나고 있습니다. 아, 누가? Y는 X분의 A가 3, 마이너스 2를 지나네. Y가 마이너스 2고 X가 3이네. 그럼 A 값이 바로 마이너스 6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겁니다. 이해됐죠? 자, 이제 뭐가 남았습니까? 톱니바퀴 문제가 있거든요. 이게 반비례 관계 활용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톱니바퀴 문제 있고요. 뭐 그 뒤에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만 할 수 있습니다. 톱니바퀴 문제는 제가 여러분들 기억납니까? A 톱니바퀴 수 20이고요. A 톱니바퀴 수 20, 회전수 몇입니까? 5번. B 톱니바퀴는요. B 톱니바퀴는 X개이고요. Y번 회전해요. 내가 그랬죠. A끼리 톱니바퀴랑 회전수랑 곱한 거랑 B의 회전수랑 톱니바퀴 수 곱한 거랑 같다고 제가 정비례에서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A의 톱니바퀴 A 회전수 곱한 거랑 B의 톱니바퀴 D의 회전수 곱한 거랑 같다고요. 그러면 양변에 지금 X, Y는 100이죠. 그럼 양변에 X로 나눠요. Y만 남기려고. 그럼 Y는 X분의 100이라는 XY의 관계식이 된다는 거죠. 요렇게 처리해주면 완벽하다는 거야. 그럼 두 배는 Y는 X분의 100인데 내가 아까 그랬죠. X는 뭐냐면 톱니바퀴예요. X는 톱니바퀴. 얘는 회전수예요. 근데 B의 톱니바퀴가 11회, 즉 X가 11회. 그때 Y값 구하래요. 몇 번 회전한지. X가 11회. 그때 Y값 구하래요. 그럼 Y는 10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10번이라고 하시면 돼요. 자, 계속해서 가겠습니다. 수빈이가 집에서 270km 떨어져 있는 창민이네 집에 가려고 한다. 수빈이 집에 있어요. 좋습니다. 그래서 270km 떨어진 데가 있어요. 창민이 좋습니다. 자동차를 타고 시속 Xkm로 이동할 때 걸리는 시간을 Y다. 그럼 우리는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거든요. 시간이 Y예요. 속력이 뭡니까? 속력이 X예요. 거리는 270입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수빈이가 아까 시간이고요. 얘는 속력이에요. 얘는 시간이에요. 수빈이가 자동차로 시속이라는 걸 속력이라 했잖아요. 시간은 Y예요. 근데 속력이 60이라고 알려줬기 때문에 3으로 나누면 2분의 9가 되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2분의 9 시간이죠. 시간이에요. 근데 몇 분인지 고르라 했기 때문에 여기다 60을 곱해주면 분의 몇 분인지 나와요. 270분입니다. 시간이기 때문에 단위는 분으로 고칠 거면 60을 곱해주면 돼요. 오늘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속력이 일정한 파장은 진동수에 반비례한다. 그럼 Y는 X분의 A분. 근데 X는 진동수 같아요. 여기 X축이니까. 얘는 진동수예요. 얘는 파장이에요. 파장은 미터입니다. 그러면은 사람이 귀로 들을 수 있는 음파의 진동수의 범위가 진동수가 예를 들어서 20이야. 잠깐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얘가 몇, 10,34를 지나네. 대입할까? Y가 34, X가 10, A는 340. 근데 만약에 Y는 X분의 340인데 얘가 20이고 얘가 2000일 때가 있대. 얘가 20일 거, 그러니까 20은 지금 진동수가 20이고 2000일 때가 있는 거야. 20일 때는 X에다 20을 집어넣으면 Y는 17이고요. 2000일 때는 100분의 17이야. 2만이네요. 미안해요. 2000이 아니라 2만이었어. 1000분의 17이야. 얘 이상 얘 이하일 때는요. 얘 이상 작은 거 이상 큰 거 이하겠죠. 17 이하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20일 땐 17이 나와요. 그게 더 크잖아요. 17 이하 얘 이상 1000분의 17 이상 각각을 집어넣으세요. 20일 때 2000일 때 각각의 파장을 넣으세요.
20 이상 2000 이하면 작은 것부터 각각 집어넣었을 때 결과가 각각 이거야. 그럼 작은 것부터 이거 이상 이거 이하라고 하시면 돼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얘 집어넣으면 오히려 큰 게 나옵니다. 얘 집어넣으면 오히려 작은 게 나와요. 작은 거 이상 큰 거 이하잖아요. 항상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범위는 이렇게 해주시면은 오늘의 강의가 마무리가 될 거예요. 여기까지가 18강 내용이었습니다. 마지막 문제가 어려웠어요. 그냥 20일 때 파장을 구하고 2만일 때 파장을 구하세요. 그래서 그 범위는 작은 거 이상 큰 거 이하를 하시면 돼요. 뒤바뀔 겁니다. 작은 거 넣으면 오히려 큰 거 나올 거고요. 큰 거 넣으면 오히려 작은 거 나올 겁니다. 그러겠죠? 그래서 그대로 큰 거 이하, 작은 거 이상이라 하면 돼요. 순서에 상관없이. 이렇게 마치는 걸로 하겠고요. 18강은 반비례 관계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반비례에 대한 뜻, 2배, 3배, 4배 할수록 2분의 1배, 3분의 1배, 4분의 1배 되는 거, 그래프의 모양, 그리고 여러 가지 활용 문제들도 풀어봤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중학교 1학년 1학기 과정의 전부입니다. 여기까지 하느라고 진짜 고생 많으셨고, 저랑 앞으로 같이 할 거면은 2학년 1학기 과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정말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